한 2분 남짓 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장비를 이해하기 좀 잘 돼 있습니다. 2분 남짓 걸렸고 진행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프로세싱하는 오퍼레이션하는 동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컬처한 셀을 셀렉션을 합니다. 선택을. 지금은 4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셀의 포지션을 알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면 이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주로 AFM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AFM의 캔틸레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물질을 세포의 정확한 부위에 인젝션, 삽입하게 됩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제 레이저고요. 주로 지금 이제 핵의 뉴클레우스에 인젝션하는 모습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인젝션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여기 원하는 실험은 끝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셀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디비전을 하게 됩니다. 자, 본론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개 5 조막으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인 설명, 테크놀로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조사하고 장비에 대한 장점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레퍼런스라든가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비의 특징이 인트라셀룰라 딜리버리 시스템이에요. 다 뭐 아시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옵토퍼레이션, 되게 레이저로다가 셀 멤브레인을 자르든지 아니면 소노퍼레이션, 초음파로 자르고서 물질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전기적인 일렉트로포레이션, 전기적인 충격을 줘서 셀 멤브레인을 깨고서 그 다음에 집어넣든지 뭐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 말고도 바이러스를 이용한 트랜스펙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 자체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더블 레이어 구조이기 때문에 리포필릭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존, 그런 마이셀 같은 거에 리포필릭한 그런 물질로 쌓고서 리포팩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라든가 그 일부 플랜트 셀들은 셀 멤브레인, 이 셀 월까지 해서 두껍죠. 이때는 되게 골드 파티클에다가 원하는 물질들을 코팅해서 진건이라고 이제 일명하는데요. 그래서 고압으로다가 총처럼 쏴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 주사기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마이크로 인젝션에 해당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잘 돼 있는 그런 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멤브레인을 깨서 집어넣는 멤브레인 디스럽션 레디에이트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를 이용한 방법,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이 되죠. 퍼미어빌리제이션이라든가 페네트레이션 또는 엔도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퓨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피지컬한 방법,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케미컬,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나열해 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에 이제 대세는 뭔가 하면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방법에서 좀 미케니컬한 방법이면서 나노 스케일로 인젝션하는 방법 4가지를 재밌게들 연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이걸 좀 분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제일 기본적으로 나노 스로우를 그 셀 밑에다가 이렇게 셀이 붙기 전에 어태치먼트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젝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 나노 파이펫을 만들어서 나노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 나노 튜브를 사용해서 카본 나노 튜브 엔도스코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비는 그 중에서 플루이드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AFM에서 사용하는 팁을 이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인트라셀룰러 딜리버리를 하면서 뭐에 타깃이 되느냐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치료하는 게 제일 먼저 대두가 되죠. 세라피틱 모리큘을 갖고 셀에다 넣어서 셀 베이스드 세라피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로 나눠놨지만 결국에 진 에디팅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진 에디팅, 그 다음에 리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제네틱 모듈레이션 툴 이런 이용해서 그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셀에 이제 인젝션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내에 싱글셀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센서라든가 디바이스를 넣어서 이거에 대한 이펙트를 보는 방법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게 되면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이든 간에 전 고려해야 될 팩터는 놓고자 하는 셀의 사이즈하고 쉐입이죠.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입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전체가 어느 정도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빌리티 얼마나 전체적인 용량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되느냐, 또 재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 하이 트루풋 개념이 나오고 미디엄 트루풋 개념이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의 실험을 위해서 셀의 바이어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연구자들이 안정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이 전체 이제 이런 인스트루먼트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코스트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 해당이 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딕 FM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루이딕 FM이라는 거는 용어는 좀 페이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플루이드라는 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FM은 AFM, 오토믹 포스트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성어로 플루이딕 FM이라는 페이턴트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 알맞다나 장비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AFM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AFM 스캐너하고 AFM에서 사용하는 프로브인 캔틸레버가 포함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컨트롤 시스템, 튜빙, 그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셀에다가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미경 베이스로 주로 이제 셀 컬처드 셀을 보기 때문에 인볼티드 마이크로스코프 옵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에 해당되는 옵젝트의 모양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하면 정확히 그림은 이러한 모식도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루이딕 테크놀로지라는 자체가 제가 잠깐 전에 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다시피 플루이딕 포스 마이크로스코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페이턴트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캔틸레버가 마이크로 채널, 다시 말해서 이 안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소량의 물질을 셀에 정확한 부위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왜 AFM이 여기에 붙게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이 장비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래서 AFM 잠깐 설명을 드리면 AFM의 가장 기본적인 모식도입니다. 레이저, 라이소스 레이저가 있고요. 디텍터로다가 이제 4등분된 포토다이오드가 디텍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샘플이 올라와 있고 샘플은 이제 piezo 방식에 의해서 스캐너에서 X축, Y축, G축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일반적으로 AFM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의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모양의 이제 스캐닝 하면서 레이저 빔을 여기에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받는 디텍터에서 받아서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화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팁 자체를 실제적으로는 프로브라고 하고요. 이 자체의 모양에 이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구조에서, 건축학에서 온 용어인데요. 베란다, 무슨 발코니에서 나온 그런 용어나 마찬가지예요. 캔틸레버, 그리고 요 앞을 팁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이제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구현했을 때, 자, 하나의 셀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광학현미형 DIC로 찍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AFM으로 구현한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핵이 되겠고요. 뉴클레우스고 사이토플래즘이고 나머지 보이는 게 사이토스켈레탈이고. 자, 일반적인 캔틸레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길이가 한 100에서 200,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백 종류의 캔틸레버가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캔틸레버는 대개 40 마이크로의 두께, 넓이, 그 다음에 두께는 0.1에서 2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요 팁의 높이는 4개 12 마이크로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를 좀 오늘 삽입을 했어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게 1953년에 그 어네스트 루스카가 전자현미경을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 두 분이, 그 롤러하고 비닉이라는 분이 STM이나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일명 한국말로는 주사 탐침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개발된 건 AFM이라고 오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라는 하나의 이 프로 마이크로스코프를 개발하게 되겠죠. 이 이후로 1986년에 이 두 가지를 다 모아서 그냥 일명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 탐침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198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세 분이 이제 받게 됩니다. 거의 무려 이 루스카는 보면은 거의 30년 이후나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받죠. 그래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AFM, 다시 말해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 이 처음에 개발돼서 이용된 거는, 활용된 거는 주로 물리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재료공학, 소재공학, 신소재공학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 20년, 최근 10년 전부터는 라이프 사이언스에 활용이 됩니다. 바이올로지 쪽에도 활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이 스위스에 위치한 회사의 그 나노스토프라는 회사인데요. 이 모습은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그리고 스캔 헤드고요. AFM 스캔 헤드입니다. 이거를 같이 코 렐러티브 인스트루먼트라고 요즘들 얘기하는데, 셀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원자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이고요. 이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에 이제 스캔 헤드를 다룬 거고, 이런 분야에 다시 말해서 좀 이전에 사용했던 분야 외쪽에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에서도 이제는 이런 AFM을 많이 응용한다는 것.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리는 사이토서지 제품의 인젝션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3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바이오 피직스 부분에 활용하는 장비,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그 다음 하나는 3D 프린팅 쪽에. 그래서 회사는 그 에트하, 다시 말해서 그 쭈리히에 있는 연방공과대학에서 스핀오프된 회사고요. 2000년대, 한 지금쯤 되면 10년 정도, 만 10년이 된 회사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드린 플루이드 FM 테크놀로지로 페이턴트돼 있고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품 중에 아까 첫 번째 제품이 바로 현미경 위에 AFM 스캔 헤드를 놓고 접목시킨 장비고, 여기다가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드까지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냥 플루이드 FM 애드온이라고 합니다. 좀 모델 자체 이름이 조금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약간의 애드온이라는 제품, 이 모델로 일반적인 바이오 피직스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플루이드 BOT입니다. 플루이드 FM BOT. 그래서 이거 오토메이션 돼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노벨상까지 수여됐던 크리스퍼라든가 Cas9라든가 RNA, DNA 이런 것들을 셀에 정확히 원하는 부위에 이제 인젝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건 프린터인데요. 이거는 전 플루이드 FM 테크놀로지한 프린터인데 실제적으로 나노 스케일의 3D 프린터입니다. 이건 별도의 엑소되는 회사에서 이제 독립돼서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플루이드 FM 애드온이나 플루이드 FM BOT에 대해서 특히 BO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게 드리면 두 번째 페이턴트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캔틸레버거든요. 할로우 캔틸레버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품은 상용화됐는데 상용화된 이 제품 먼저 말씀드린 애드온 모델에 맞는 할로우 캔틸레버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캔틸레버하고 거의 비슷한데 앞에 팁이 있고요. 이 팁 안에 마이크로 채널로 해서 관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BOT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의 캔틸레버 시스템입니다. 할로우 캔틸레버. 그래서 이 거의 각설탕만한 크기에 위에 이제 캔틸레버, 할로우드 캔틸레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60배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팁이 있고요. 이 캔틸레버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는 하얗게 보이는 게 마이크로 채널입니다. 그걸로 이제 관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현미경을 확대해서 찍으면 전자현미경까지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팁이고요. 이게 지금 캔틸레버고요. 그 다음에 관이 뚫려 있죠. 탑에.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플루이드 FM 마이크로 파이펫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구경은 이나 4나 8 마이크로미터고요. 모양은 좀 다르게 생긴 게 위에 팁이 없습니다. 팁이 없기 때문에 팁레스고요. 평평하게 돼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이거는 싱글 셀을 캡처하는 어디히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을 아이솔레이션 할 때 옮길 때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팁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노 파이펫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나노 리토그라피를 하든지 스파팅을 할 때 이 캔틸레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바로 이 나노 실린지라는 옆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셀의 데미지를 좀 적게 주겠죠. 그래서 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게 만드는 주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들을 플루이드 FM, BOT에서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AFM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하고 현미경만 있으면 되지 왜 AFM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싱글 셀이든지 하나 파티키라고 생각하시고요. 말하는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캔틸레버들이 여기에 붙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FM의 용도는 AFM에 볼 수 있는 게 풀스펙트로스코피로 여기 힘을 가할 때마다 이런 그래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캔틸레버의 팁 위치가 세포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할로우 캔틸레버에 음압을 주든 양압을 주면은 여기에 맞는 싱글셀이든지 어떤 파티클이든지 뭐 박테리아까지도 붙이고 어떤 다른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OT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FM 파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스캔헤드하고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이 스테이지인데 되게 X, Y 축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지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미경,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 옵틱 모듈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부착되고요. 그래서 AFM 파트, 그 다음에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파트.
그다음에 중간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파트들이 뒤에 이제 생략이 돼 있고요. 이거는 컨트롤러 시스템입니다. 이거 마이크로 플루이딕 컨트롤러 시스템이고, 이거는 AFM 컨트롤러 시스템이고, 그리고 전체를 통제하든지 이 컴퓨터 시스템은 그다음에 별도의 여기 아리아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인큐베이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붙을 수 있고요. 뭐 새로운 이런 캐비넷 같은 것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설치된 10년 됐다는 3년 후,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초기에 플루이드 BOT가 설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킹 압둘라 유니버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먼저 설치됐던 그림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죠. 좀 투박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실제적으로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보셨는데 지금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로 리더가 있어서 그 캔틸레버의 정보를 일단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말씀드렸죠? 아까 나노 실린지 타입을 먼저 많이들 쓴다고. 그래서 이제 나노 실린지에 이제 파이페팅을 합니다. 캔틸레버 실린지가 밑 끝에 있고요. 거기다 원하는 원하는 물질의 솔루션이 이제 필링을 하고요. 그냥 로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스테이지, 이 캔틸레버 렉을 넣을 수 있는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스 스테이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타겟 스테이지가 있고. 현재는 12개씩의 이제,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커스터마이징 해서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이건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색깔을 넣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인젝션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4개, 그다음에 에티딘 브로마이드로 처리해서 DNA를 스테이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형광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으로다가 들어가는 것들은 확인이 되죠. 자, 먼저 한번 팁을 드리면 지금 기억하세요. 프리사이즈 굉장히 정확합니다. 핵에넣을지 사이토플래즘에 넣을지. 그다음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빌리티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연구자들이 넣는 양을 측정하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자, 어플리케이션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랗게 좀 진하게 보이는 게 AFM의 기능이고요.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플레이드 FM을 장착한 상태에서의 그 기능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싱글셀 인젝션, 그 다음에 싱글셀 아이솔레이션. 물론 싱글셀 인젝션이 되면은 싱글셀 익스트랙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윗단 12개가 가능합니다. 12개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적으로 나노 스케일에 인젝션 할 수 있는 싱글셀이에요. 그 다음에 나노 스케일로 익스트랙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어디히전 할 수 있는 싱글셀을. 그 다음에 스파팅, 나노 리토그라피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싱글셀 인젝션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왜 AFM이 필요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자, 캔틸레버가 이제 셀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셀을 포지셔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지나가는 게 바로 맨 위쪽에 있는 사이토플래즈믹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세포질,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과하게 되면은 핵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뉴클레우스 멤브레인. 그 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면 맨 밑에 있는 뉴클레오 멤브레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태치먼트 하고 있는 사이토플래즘 멤브레인.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스펙트로스코피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마다 이런 피크들을 얻게 되겠고요. 이 피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내 캔틸레버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젝션을 하든 익스트랙션을 하든 정확한 부위에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자, 이때 사이토플래즈믹 멤브레인에 뚫고 지나갈 때 이런 피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핵막을 뚫었을 경우, 이제 위에 있는 두 개를 지금 표시한 거고요. 더 지나가게 되면 밑에 핵막과 밑에 그 세포질막까지 나오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인젝션 했던 데이터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쌓고 있어요. 지금 9개 정도에 해당되는 셀 타입에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는 30개 이상 정도의 셀들이 인젝션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셀마다 조금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젝션하는 그림 보여드리면요. 요 셀에 이제 인젝션을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형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썩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별도의 형광 300 femtoliter 들어갔을 때의 셀 모양이고요. 900 femtoliter. 그 다음에 1000 femtoliter 들어가면 이제 블레빙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젝션 볼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 양, 연구자들이 셀에 넣는 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젝션 볼륨들을 확인하는 데이터고요.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 일반적인 IDF 하는 그림이고요. 저희 걸 했을 경우에, 인젝션 할 경우에 수박 갖고 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박의 20분의 1 되는 이 사과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20배 이상의 차이기 때문에 바이어빌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익스트랙션이고요. 익스트랙션은 인젝션의 반대가 되겠죠.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래즘 멤브레인을 뚫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래즘에서 어떤 물질을 테이크업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서 디스펜싱해서 이용을 하겠죠. 굉장히 간단한 모식도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이제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뽑아서 저희가 원하는 셀에 대해서 하나의 싱글 셀에서 뽑은 사이토플래즘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자임밍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CR도 할 수 있고, 어떤 엔자임 액티비티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그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그림이거든요. 힐라셀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제 압력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빨아들이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인젝션 다음에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눈에 아마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이만쯤에 이제 사이토플래즘의 물질들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현재는 어느 스테이지였냐면 소스 스테이지에 있거든요. 이제 이게 다른 데로 타겟 스테이지에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아이솔레이션 할 때의 경우고요. 지금 현재 익스트랙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다른 데 옮겨놓고 사용을 하겠죠. 그림 좋게 보면 페이스 컨트라스트인 경우에는 거의 하기 전이나 하는 동안이나 하고 나서 거의 비슷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형광을 처리해서 그린 플루어레스 프로틴 같은 거 보는 경우에는 완전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익스트랙션 했을 때 그 볼륨도 형광과 계산해서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익스트랙션 되는 게 보이죠? 셀에서. 근데 이건 형광이에요. 원래 형광인데 이제 흑백 처리를 한 거고요. 또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하고 이거는 이제 흑백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힐라셀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솔레이션은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태치되어 있기 때문에 트립신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트립신을 처리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음압으로 원하는 트립신 처리한 후에 셀을 음압으로
붙여서 다른 데 옮기게 됩니다. 그 아이솔레이션, 다시 말해 픽 앤 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픽 앤 플레이스 하는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요 셀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캔틸레버의 그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팝업 창들이고요. 소스 플레이트에서 이제 잠시 후에 소스 플레이트에서 이쪽 타겟 플레이트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쪽에 있던 거를 위에 이제 옮기겠죠. 잠깐 카메라가 이제 포커스에서 벗어나서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와서 다시 포커스가 맞게 되면 하나의 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프로시저고요, 이거는. 셀 컬처하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지만 여기 이제 안착이 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들이 나와서 사이토플래즘들이 벌어지면서 좀 널쭉하게 이제 포디아를 하면서 붙겠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광으로 처리해서 움직인 것들 한번 시리얼로다가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장비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원하는 쪽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부위에다가 인젝션, 익스트랙션 하는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이게 오토메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개의 셀에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이어빌리티가 95% 이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볼륨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양들을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양.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인젝션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어빌리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장점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스빛 파마 쪽에서의 하나의 그 프로시저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하튼 셀 라인 디벨로프먼트 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죠. 셀 컬처하고 배치 트랜스펙션하고 그래서 셀렉션, 엔티바디로 셀렉션을 해서 2주, 3주 또 기르고 그 다음에 싱글 셀을 소팅해서 또 2, 3주 길러서 모노크로널 셀 라인을 얻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앞부분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컬처 페이지가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모노크로널이 직접 시작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계로 모노크로널 셀 라인을 받을 때 1년에 50개에서 80개 셀 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년에 200만 US 달러 정도 세이빙이 됩니다 하는 그 데이터 좀 컨피덴셜한 데이터예요. 자, 또 하나의 그 어드밴티지 얘기 드리면 싱글셀 인젝션하고 싱글셀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컴바인해서 같이 이용을 합니다. 코어 메서드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셀 라인 할 때 이건 또 다른 회사의 제약회사의 이 프로시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타팅 매트리얼로 해서 어디 이런 셀이라든가 서스펜시오를 트랜스펙션하고 셀 멤브레인에 붙어있는 프로틴이든지 안에 있는 프로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팩스, 소토를 사용하든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저희 장비로 사용하게 되면 플루이드 FM에 나노 인젝션이 가능하고 아이솔레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없이 더 많은 다양한 다운스트림의 연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쪽 분야의 이 장비는 기초 장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퍼런스 100개 정도 이상 돼 있고요.
여기는 인스톨된 원대는 대개 7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들어와 있어요. 포스텍에 2개 있고요. 카이스트 있고, 최근에 광운대학교에 설치도 됐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얘기했던 두 번째 플루이드 FM BOT 모델이 아니라 플루이드 FM 애드온의 모델입니다. 플루이드 FM BOT는 아직 국내에 론칭이 안 돼 있습니다. 나온 지 한 2년 채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플루이드 FM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발표된 논문은 100개가 현재 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좀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서머리 드리면 세 가지의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플루이드 FM이었었고요. BOT였었고 이 부분에 이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쪽, 그 다음에 파마시티컬 드럭 디벨롭먼트, 특히 셀라인 디벨롭먼트, 뭐 스템셀이라든가 뭐 캔서셀 다 적용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 리토그래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토그래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파팅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